여러분, 이건 그냥 좋다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이 먼저 달려와 심장을 두드리던 바로 그곳 JTBC 주말 드라마와 동명의 OST 모어 뷰티풀 댄 헤번 모어 뷰티풀 댄 헤번이 공개되자마자 플레이 버튼을 누른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람, 침묵, 그리고 오래 남는 떨림.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건너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이 곡은 한 사람의 기억을 통째로 데려와 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주파수를 가장 정밀하게 맞춘 목소리 이찬원. 발매 직후 각종 응원 차트는 물론 드라마 게시판과 음악 커뮤니티 SNS의 타임라인까지 한꺼번에 푸른 파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를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체감한 사람들 중에 예상 밖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설계자 박진영 그리고 스크린의 언어를 새로 쓰는 배우 이병헌. 두 거장의 반응은 칭찬을 넘어 예술가의 본능이 놀랄 때에만 나오는 침묵과 떨림으로 기록됐습니다. 공개된 비하인드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인의 추천으로 스튜디오에서 뮤직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초반엔 팔짱을 끼고 화면을 가만히 훑어보던 그가 곡이 절정으로 올라서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말을 고르려다가 말이 사라지는 경험. 몇 초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끝에 그가 놓아준 한 줄은 단정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 그 자체야. 이걸 만든 사람은 진심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야. 잠시 후 그는 자신의 SNS에도 짧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 앞에 장르와 형식은 의미 없다. 음악의 문법을 집대성해 온 프로듀서가 장르의 경계를 먼저 지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번 OST의 위치를 설명해줍니다. 이병헌의 반응은 또 다른 결의 울림이었습니다. JTBC 관계자에 따르면 대본 리딩 중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한번 길게 토해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너무 아프다. 잃어버린 어떤 순간이 스쳐 지나간다. 잠시 뒤 스태프에게 천천히 덧붙인 말. 이런 감정을 다시 꺼내주는 음악은 드물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우의 감정선을 음악이 먼저 흔들어 놓은 사례. 제작팀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됐다는 후일담은 이 곡이 드라마 장면 안팎의 정서를 어떻게 비옥하게 만들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모어 뷰티풀 댄 헤번의 완성도에 대해 굳이 공식을 들이대지 않아도 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피아노의 여백, 숨결처럼 스며드는 스트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살짝 높아지는 광채. 하지만 곡을 곡으로만 설명하면 빠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온도. 이찬원 특유의 미성은 부드럽게 시작해 한음 한음 무너질 듯 버티다가 어느 지점에서 꺼낼 듯 말 듯 감정의 금고를 살짝 열어젖힙니다.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듣는 이의 과거를 작동시키는 기억 스위치였다는 것을 수많은 댓글과 리액션 영상이 입증하고 있죠.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리로 그리는 회상. 이찬원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장치를 다루는 사람이다. 노선을 바꿀 정도의 극단적 찬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곡 앞에서는 그 정도의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노래와 정확히 박자를 맞추며 깊이를 더합니다. 화려한 세트나 과장된 서사를 걷어내고 빛과 그림자, 손끝의 미세한 떨림,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 같은 디테일을 길게 붙잡아줍니다. 그 사이사이에 흐르는 것은 가수의 표정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감정.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소리는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울림은 깊어집니다. 대사가 없어도 장면이 말이 되는 이유. 음악이 장면의 대본을 대신 쓰는 찰나가 이런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곡이 발라드 오스트라는 범주 안에서 익숙하게 소비되는 순간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보컬의 다이내믹은 크레센도보다 데크레센도에 가깝고 절정은 높이 올라가 울부짖는 대신 마지막 박자에서 호흡을 길게 남기는 쪽을 택합니다. 덕분에 듣는 이는 곡이 끝난 뒤가 더 큽니다.
정적의 잔향이 방을 가득 메우고 그때서야 숨을 한번 크게 쉬게 됩니다. 끝났는데 왜 더 크게 들리죠?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댓글창 곳곳에서 이렇게 변주됐습니다. 박진영이 울었다면 진짜다. 이병헌의 펜을 멈추게 한 목소리, 이건 음악 이상이다. 이찬원은 장르를 초월한 뒤 시간까지 초월했다. 과장 같지만 그 과장이 매일 조금씩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OST가 쓴 곡선은 의미가 깊습니다. 발매 직후 드라마의 주 시청층을 넘어 20대의 플레이리스트에도 빠르게 안착했고 해외 커뮤니티에는 가사 번역과 보컬 분석, 성부별 커버까지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드라마를 위한 음악이 음악을 통한 드라마로 확장되는 순간 최근 OST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 즉 장르, 세대, 국경을 건너 팬덤의 기반을 새로 만드는 현상의 한가운데 이 작품이 서 있습니다. 박진영의 SNS 발언처럼 형식과 장르의 프레임이 이찬원 앞에서는 더 이상 첫 번째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찬원이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도 복합적입니다. 그는 높은 음을 부르는 법을 안 사람이라기보다 낮은 마음을 오래 붙잡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기교 대신 호흡의 길이, 자음의 온도, 모음의 라운딩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가사를 넘기지 않고 머문 듯한 인상을 주는 낭독의 리듬 덕분에 같은 라인이 반복돼도 지루함 대신 누적이 쌓이고 그 누적이 어느 순간 폭발 대신 스며들므로 귀를 적십니다. 이방인의 언어로 듣는 이에게는 그게 위로였고 연기의 언어로 듣는 배우에게는 그게 동선이었으며 음악의 언어로 듣는 프로듀서에게는 그게 구조였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본질을 발견했기에 박진영과 이병헌의 반응이 놀랄 만큼 닮아 있었던 말이 사라지고 호흡만 남는 것, 네티즌의 자발적 해석도 흥미로운 지점들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곡 전체가 흑백 사진처럼 느껴진다고 썼고 누군가는 사랑과 상실을 말하면서도 끝내 삶의 쪽으로 고개를 든다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러스의 스케일을, 또 어떤 이는 브릿지에서 갑자기 꺼내드는 낮은 저음을 포착해 장문의 분석을 남겼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듣는 사람 각자의 이야기가 곡 위에 겹쳐질 여백이 충분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OST는 모두의 노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에게도 이 곡은 톤을 고정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선 오늘은 OST의 2절 톤으로 가자 같은 약속이 암묵적인 가이드가 됐고 편집실에서는 장면의 길이가 음악의 호흡에 맞춰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한 스태프의 말처럼 음악이 먼저 장면의 길이를 재주는 경험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모어 뷰티풀 된 에버는 드라마 바깥의 소비를 넘어서 드라마 안의 감정 라인을 직접 설계하는 협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히트곡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찬원 신드롬의 이면 혹은 OST라는 매개로 구현된 대중음악의 진화 그 자체입니다. 발라드와 트로트, 팝과 클래식의 접점을 누구보다 정교하게 찾아온 목소리가 이번에는 드라마라는 거대한 프레임과 만나 감정의 공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용어를 가장 먼저 알아챈 이가 박진영이었고 몸으로 반응한 이가 이병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본질을 본 두 사람의 곡의 끄덕임은 곡의 설명이자 시대의 진단입니다. 결국 남는 건 단순하고도 어려운 명제입니다. 진심은 왜 듣는가? 녹음실 안에서 마이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습관, 불필요한 비브라토를 지우고 자음을 반 박자 늦게 붙이는 결심, 장식 대신 숨을 고르는 용기. 이런 디테일이 쌓여 진심이라는 이름의 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듀서는 입을 막았고 한 배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자들이 끝났는데 더 크게 들리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곡의 히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지켜본 셈입니다. 진심이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를, 소리가 어떻게 기억을 깨우는지를, 기억이 어떻게 다시 삶을 움직이는지를.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찬원은 이 서사를 어디까지 확장할까요? 아마도 대답은 늘 그랬듯 노래 안에 있을 겁니다. 더 크지 않더라도 더 깊게, 더 화려하지 않더라도 더 오래 남게.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More Beautiful Than Heaven은 곡이 끝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박진영 같은 프로듀서의 본능을 자극했고 이병헌 같은 연기의 거장에게 감정을 붙였으며 우리 모두의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묵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지금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는 예술가이자 기억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서 있습니다. 시대가 잠깐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꺼내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동작으로 각자의 삶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혁명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진행 중입니다. 화면 앞에 당신이 한 번 더 재생을 누르는 순간 이 노래는 다시 태어나고 또 누군가의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곡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지금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이찬원의 힘입니다. 장르를 넘어 시대를 넘어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힘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같은 떨림을 나눕니다. 오늘도 내일도.